네. 맞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이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캔들도 상당히 있다. 캔들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쭉 밑으로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가다가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캔들이. 여기 보면 이제 가격이죠. 이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 지점이 바닥을 조금 다지는 지점이니까 요때 추매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대형 호재가 나오면은 그렇게 거래량과 함께 터지니까 그렇게 되면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 있고 거래량도 없어진다. 장대 음봉 나오고 이렇게 쭉쭉 빠진다. 장대 음봉이 터지면 거래량도 없어지면, 거래량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우리 그러잖아요. 거래가 없다고. 서로 매수 매도가 돼야 돼요. 그 매수 매도가 없어진 거예요. 매수 매도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없으면서. 주식을 보면은 나중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부동산이 거의 주식 차트처럼 움직이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거래량 일으키면서. 근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없어진다 했을 때 주택 가격도 요렇게 뽕 빠지면 요 지점 되면은 이제 사러 가야죠. 아파트 사러.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도 파악을 좀 잘해야 돈을 좀 벌 수 있다. 아파트 잡으러. 아, 비덴트. 비덴트 있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똑같은 거니까 지금 비덴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하락을 똑같이 했죠. 이때 7월 11일 날 하락을 똑같이 했어요. 지금 운봉을 쭉 빠지다가 한번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서 위치는 안 움직였는데 얘는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물렸어요. 물렸어. 보이시죠? 물려서 여기에 지금 매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또 하락을 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생기면서 떴는데 여기 물린 놈들이 계속 팔아 제낀 겁니다. 물린 놈들이 엄청 팔아 제낀 거죠.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위치는 상을 쳤는데 얘는 이렇게 빠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가 더 컸던 거죠. 매도세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봅니다. 여기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21이죠. 안 보이니까 20일로 볼게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이평선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홍색이 5일선, 분홍이 5일입니다. 5일. 그리고 노란색이 20일, 그다음에 초록색이 60일. 근데 얘가 지금 완전히 이걸 그 11선 이하로 다 밑으로 다 빠진 거 아니, 이게 5일선이 세 번째가 5일선인데 이게 11선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밑으로 이렇게 쭉 가라앉진 않았어요. 그래서 5일선이 좀 살아 있으니까는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11선이 무너지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단타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11선 밑으로 무너지면은 5일선도 계속 다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내일도 희망이 없을 텐데, 내일 만약에 11선을 유지를 하고 버티고 5일선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거래량도 터지고 하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눌러야 되는데 2만 눌렀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5일선이 11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1선 이하로 꺾였다 그러면 이게 손절이 맞는데 5일선이 11선 위에 있어서 아직은 살기는 좀 아깝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거래량도 보고 캔들 모양도 보고 평선도 보고. 그래서 내일 이제 거래량이 우선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우선이에요. 거래량의 그림자가 뭐냐면 주가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지면은 그 거래량에 맞춰서 주가의 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지금 오늘 봤죠? 거래량이 터지니까는 주가가 움직였죠.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쭉 뛰긴 했는데 9,130원. 근데 지금 이 캔들이고 뭐고 다 떠나서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호재입니다. 호재. 이 호재가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이거를 봤었을 때는 솔직히 이거를 1조나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하루짜리 호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짜리였고 내일 비덴트가 빠진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파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이를 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언제 이제 추매를 했냐면 요 가격대 추매를 했어요. 그럼 요 언저리 때 오면은 좀 사야죠, 계속. 왜냐면은 여기도 그렇지만은 반등 구간이 여기입니다. 9,500원대. 그러면은 우리가 8,500원에 사면은 9,500원 선에 팔아야 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는 설령 내일 밀린다고 하더라도 소매 사이즈인 거지 완전 손털 각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평선 얘기를 하고 한번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캔들 얘기하면서 이평선도 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평선. 지금 이평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게끔 지금 표시를 좀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이 찐분홍,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 또 여기 파란색, 이 파란 선, 11선. 11선 똑같이 여기 색깔별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여기 20일 노란색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120일 회색. 지금 이거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지금 종합주가 지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5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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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순배열이라고 합니다. 순배열. 반대로 역배열이 있습니다. 역배열. 역배열은 뭐냐면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120일이 꼭대기에 가 있고 그 다음에 60일이 여기가 있고 60일 있고 5일선이 제일 하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일 때가 언제였냐? 작년 3월입니다. 급락했었을 때. 121선이 제일 꼭대기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배열로 되어 있을 때의 의미는 뭐냐? 평선을 보고 각각의 선들을 보면서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주가를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5일선이 이제 순배열이라고 했죠. 5일선이 지금 그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점 5일선이 11선 밑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 아슬아슬하게 탑니다. 그리고 타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게 개별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때 매수를 해야 되는 11선을 이거를 지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일선이 11선을 지지를 하고 이탈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5일선이 11선 밑으로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5일선이 뭐냐? 5일선은 여기 잘 보시면은 주식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5일이죠. 그 5일 동안에
주가의 평균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산술 평균한 값이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다. 그러니까 5일선은 일주일 동안 주가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거를 산술 평균한 겁니다. 뭐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050포인트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그걸 평균 내봤더니 2000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를 한 점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5일들만 평균 낸 거를 점을 찍은 게 5일선. 그럼 10일은 뭐냐? 2주 동안. 20일은 뭐냐? 이게 한 달입니다. 21선이. 일주일은 몇 주다? 4주니까. 5일선이 일주일이고 11선이 2주일이고 21선이 한 달이니까. 그러면 61선은 뭐예요? 61선은 뭐다? 몇 개월이에요? 10일은 몇 개월?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60일은 3개월, 120일은 6개월입니다. 6개월, 121선은 이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흐름을 잡는데 121선이 유효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어 3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편으로 뭐를 봤냐면 121선이 평균치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2000포인트에 향해 있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보일 건데 그 2000포인트에 가 있는 걸 보고 아 최소한 이게 안 무너지고 2000포인트만 가도 수익이 상당하겠다. 또 이거 안 무너지고 121선이 안 무너지고 계속 유지만 된다 그러면 또 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 됐을 때 변동폭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갖고 있던 펀드의 일부를 해지를 했죠. 모든 펀드를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보기 시작하니까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나머지 거는 큰 거는 홀딩하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시드머니 강의 때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평선이라는 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5일선 단기 수익선이에요. 5일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5일선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주일 사이에 변동되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거 흐름에 맞춰서 수평선, 단기 눌림목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5일선이 11선에 달라붙었죠. 이게 살짝 눌린 거죠. 눌리고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이쪽을 보시면 되죠. 여기 5일선이 11선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탈을 했죠. 근데 이대로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 화살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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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일선이죠. 5일선. 근데 5일선이 어떻게 됐어요? 11선 밑으로 빠졌죠. 이게 이탈이죠. 이탈. 장대 음봉 생기면서 이탈을 해버렸죠. 5일선이 11선 밑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갑니다. 다시 살 때는 요 지점인 개별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 근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하냐, 지지를 못 하냐, 눌림목일 때 반등을 하냐,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지지를 해서 눌리면 이제 단기 눌림 목선이 되는 거죠.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 21일 이평선은 뭐냐? 추세선입니다. 추세. 추세 방향을 나타냅니다. 21선. 노란색이죠, 노란색. 추세가 지금 쭉 어쨌든 상승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11선, 5일선이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계속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겠다.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이게 수급선
60일도 이제 수급이 이제 60일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일정 정도 계속 수급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매수는 안 들어오 그 저기 뭐야 수급이 안 들어오겠다. 이거 120선 경기선이라고 했죠. 요거 121선을 보면서 6개월 뒤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뒤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121선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보면서, 만약에 무너진다, 계속 급격하게 계속 121선도 무너진다, 그러면 주가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주식 다 빼고 빨리 임장 가야 돼요. 임장 안 가면 돈 썩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식 하면서도 임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썩어버리면, 망했자 망해버리면 이렇게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다 빼서 이미 임장을 했으면 그 돈을 어디다 넣어요? 부동산에 넣어야 돼요. 부동산에 빨리.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썩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평선. 주가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중요 지표다. 개미들을 위한 지표. 단기에 급등하는 급등주의 경우 5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45도 유지를 하고 상승을 한다. 제가 이것도 이제 이평선의 흐름을 봅니다. 45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단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계속 상승 흐름이 있을 것 같고, 45도를 넘어서 60도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팔아야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0도 이상 급격하게 기울어져서 상승하면은 막바지 매수세라고 보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우 왜 그래. 이게 45도죠. 45도 맞나요? 이게 45도. 45도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상승 흐름입니다. 이평선이 5일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선이 5일선이 이렇게 45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게 오르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각도가 선이 도가 더 늘어나는 거, 15도가 45도에서 15도가 더 늘어난 60도가 돼 버리죠. 그러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게 꺾이면서 45도 선으로 밑으로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료가 소멸했으니까는 완전 전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맨날 다 수익 나고 맨날 돈 벌어야지 왜 맨날 다 수익 안 나냐? 진짜 그렇게 됐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벌써 돈방석에 앉아서 딴 거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돈을 잃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볼게요. 5일선 단기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여기 보면은 5일선 이평선 각도 45도일 때 이평선과 비슷하다면 연속적으로 상승 힘을 나타냄. 5일선 60도 이상이 되면은 차익 매물을 경계해서 매도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아차를 볼게요. 기아차. 얘가 딱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볼게요. 얘가 딱 이제 기둥을 만들어 주니까 맞죠? 45도. 45도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10도로 꺾이죠? 10도로 꺾이면서 여기서 다시 볼게요. 45도로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제 보이죠? 지금 여기가 45도, 여기서 10도, 10도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45도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겠죠? 45도 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꼬꾸라지죠?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45도를 또 다시 만들죠. 꼬꾸라졌다가 다시 45도 만드니까 올라갔죠. 지금 요거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여기서 5일선 45도선 유지하다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60도선 꺾이죠. 꺾이니까는 하락하죠. 그러다가 다시 45도선 다시 상승하죠. 5일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매수 매도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도 이상이 되는 거는 폭등의 의미. 폭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살짝 꺾이는 순간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죠. 5일선을 그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볼린저 밴드 요거를 가지고 이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검은색이. 그래서 얘네들이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렴을 한다. 주가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를 만들죠. 그래서 요거 흐름에 맞춰서 이거에 추종을 해서 움직이는지 지금 이평선이나 캔들이나 이렇게 보려고 요거를 이제 지표 이제 표시하는 걸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11선 한번 볼게요. 11선 앞전에 이제 기아차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아차로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11선 이동평균선 단기 눌림목선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상승 간격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파란색이 10일, 노란색이 20일, 여기가 10일, 이게 10일 이렇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을 타고 강하게 상승하던 주식이 상승 추세를 이탈할 경우 11선을 이평선을 보면 짧게 조정하고 재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판단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하던 주식이 11선을 하락하는 경우 1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한 뒤 매수를 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 키움 여기에서 보시면은 5일선이 이렇게 잘 가고 있죠. 5일선이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10일을 살짝 빠집니다. 그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10일 매도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오는지를 봅니다. 다시 돌파하고 올라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죠. 돌파하고 올라올 때. 그렇게 해서 쭉쭉 더 올라가니까. 지금 저희가 기아차가 순환매를 해서 수익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고 공부한 거에 가장 제일 부합하게 움직인 게 기아차여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를 한 지금 세 차례 네 차례 하면서 결국에는 저기를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거래량, 캔들 모양을 종합적으로 제일 많이 잘 반영된 게 기아차다. 단타로 봤었을 때 중장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11선을 지지를 하느냐 여부를 보고 주가가 이렇게 이게 5일선이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11선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일, 이게 5일. 그러면 주가가 5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게 순배열이죠. 5일 있고 10일이 있으니까 순배열인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얘가 빠르게 11선의 언저리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순배열이 되면은 다시 타고 올라오면은 요 지점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하면 5일선이 하락을 하면 빨리 매도를 쳐야 되겠죠. 11선 밑으로 빠졌으니까. 11선 밑으로 빠지면 매도를 하고 지금 많이 먹었으면 매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얘가 다시 11선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요 지점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던 게 8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잡고 9만 원에 팔고 다시 8만 원 오면은 사고 계속 반복을 해서 3-4차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이 여기 보시면은 테마주 매매 시 11선을 지지하며 상승했다가 조정이 있을 경우 11선을 이탈하면 추세 이탈, 즉 하락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11선을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11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생하게 기아차를 한번 볼게요. 11선이 이탈을 했나. 기아차 여기 있죠. 이게 11선, 5일선. 이거 오늘 이제 빠지긴 빠졌어요. 주가가. 근데 오늘로만 이제 빠졌다고 오늘은 빠지긴 했는데 5일선이니까 지금 5일 평균인 거죠. 5일 평균. 그랬을 때 이게 내일 하고 내일 반등을 못 하고 결국에는 이 상태로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게 11선 밑으로 빠지면은 단타의 관점에서는 매도를 쳐야죠. 기아차를. 단타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요소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내일도 계속 빠지거나 거래량이 없거나 요것도 밑으로 더 빠지거나 캔들이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또 이게 또 음봉이 또 밑으로 음봉이 또 빠지거나 이제 하면은 단타로서의 효력은 없어요. 단기로 가는.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오늘 사실 이게 올라가면서 시도를 했어요. 상승할 것처럼.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를 이제 빠지면서 종가를 내리긴 했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은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을 봐가면서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면은 단타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손절을 치는 게 맞고 이거를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해서 더 저점으로 내려갈 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량을 늘려서 다시 반전을 할 때 평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수익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일 평균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일 평균선. 세력들이 좋아하는 선입니다. 21선은 세력의 중기적인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전량 매도. 5일선, 5일선이 이렇게 있고 11선도 이렇게 있는데 11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일선이 밑으로 하고 드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1선도 이 하고 드는 부분은 이거 답 없습니다. 쭉 밀릴 겁니다.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5일선이 5일선, 11선 다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타를 진행하는 개미들의 중요한 지표인 분봉에서 10일 이평선이 이동평균선 역할을 한다. 세력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 여부는 이 투자자들의 보유와 매도를 결정하는 점이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이게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음봉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빨리 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장로 가야 됩니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제 또 사야 되냐? 5일선과 11선이 완전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는 중에 11선을 막 터치하는 경우 적극 매수선. 11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5일선도 터치를 하고 11선도 터치를 하고 이렇게 크로스. 그 뒤에 가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참 좋은 여행 골드 크로스 나왔죠. 이게 다 21선 5일선도 20일 통과하고 11선도 통과하고 11선도 21선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쭉 올라갔죠. 그래서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팔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일부 안 팔고 잔량 남아 있는 거가 다시 이제 테마 타면서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5일선이 우상향을 유지를 하면서 20일 기울기 각도가 우상향 되면은 첫 번째 20일선 터치가 있는 경우 매수를 진행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5일선, 여기 20일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움직이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 이제 매수를 하면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요 지점에 이제 사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이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향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찍었죠? 살짝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다시 21선 밑으로 빠지죠. 이제 하향 곡선으로 가는 겁니다. 빨리 팔아야 돼요. 21선 밑으로 빠지니까. 요때는 매수, 요때는 매도 빠지니까 밑.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이 이탈 시 여기 보시면 지속 상승을 안 되고 이탈 시 하락 추세 진행 가능성이 생김. 매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거의 끝났다. 빨리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1선, 수급선이라고 하고 추세선.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61선이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방향을 완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는 이제 종목들이 61선이 안 무너지고 순방향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중장기 종목으로 타셔야 됩니다. 근데 61선이 여러 차례 크로스가 되고 이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이제 막 지금 이게 만약에 61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올랐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내리다가 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진 거예요. 추세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1선이 하향 곡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매도 압력이 커지니까는 빨리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61선이 꺾여버리면. 마찬가지로 61선이 꺾여버리면 세력들도 다 털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떨어지니까는 이게 잠깐 낮추는 좋은 찬스다 해서 집어버리면 무너집니다. 투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내가 이거 투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60일선이 살아있는지를 봅니다. 60일선이 무너진 상태인데 내가 추매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5일선 밑으로 파고 계속 파고 들겠죠. 근데 거기서 추매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60일선 지지 실패 후 5일 이내에 회복되지 못하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 1, 2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던 종목이 1, 2, 3차로 61선을 지지를 실패하면 무조건 매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1선을 터치를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지부진해져 버리면 결국엔 이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못 빠져나오고 지금 잡혀 있었죠.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못 빠져나왔죠. 보험업님. 요날. 요날 위에 꼭대기에서 기회를 줬어요. 빠져나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팔았어요. 그랬더니 쫙 미끄러져요. 근데 쫙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60일선, 60일선이 녹색입니다. 녹색. 지금 녹색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를 하면서 11선이 5일선, 11선, 11선, 11선 다 순방향이 됐어요. 순방향. 역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는데 60일선이 요 초록색이죠. 초록색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날 피치를 치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빠지기 시작하죠. 60일이
60일이 이건데. 그리고 5일선, 10일선, 10일선.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됐죠? 역배열이죠, 역배열. 5일, 10일, 20일, 60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5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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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이게 순배열인데 하락하면서 이게 60일선 밑으로 요 지점에서 다 돌파를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사실 덕성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손절을 덕성을 안 했어요. 사실 이때 매도를 다 했으면 제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는데 일부 인원들은 너무 짧게 주고 가니까 못 팔았어요. 짧게 주고 가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손절을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해마를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주예요. 그래서 윤석열 주가 다시 한번 이거를 기회를 다시 주면은 60일선을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할 겁니다. 요 지점처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지점? 깔아앉았죠? 이게 60일선인데 이게 20일선이고 60일, 20일 깔아앉았어요. 깔아앉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파를 하죠. 다시 돌파를 해서 10일 위로 올라가죠. 요거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가 언제냐면은 조금 길겠지만은 요번 이제 선거가 끝나고도 아니에요. 선거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양쪽 후보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 후보가 정리된 것 중에서 야당이 승리할지 여당이 승리할지 이제 승패를 봐가면서 차트가 다시 그려질 겁니다. 10일선을 다시 10일선 위로 다시 5일선, 10일선이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으니까 쭉쭉 빠지죠. 근데 선거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흐름이 잡히면 지금 마카롱이 말씀하신 재료가 지금 그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진짜 뭐 대선 나갈 생각도 없고 검찰총장만 하고 검찰총장 끝나면 나 초야에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엊그저께 현대차 이제 자율주행은 F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전기차는 다양한 쪽이랑 한다고 하니까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윤 총장이 나 이제 초야에 묻히겠다라고 하면은 적성 끝난 겁니다. 아픈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진짜 손절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하는 행보를 봤었을 때는 지금 이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뭐 자기가 대선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즐기고 있으니까는 좀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뭐 잘 버티겠죠. 잘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잘 버텨야 돼요.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 제가 뭐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 저는 이제 덕성은 팔았는데 서현을 들고 있어요. 서현하고 덕성이 윤석열 주니까. 아까 전에 이제 121선 얘기를 했어요. 국내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국내 경기 상황과 국가는 통상 경기 상황보다 6개월 앞서 있으므로 121선을 보고 국내 경기의 정점과 바닥을 예측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를 볼게요. 여기 지금 3월 달에 3월 19일 날 1400대 최저점을 지금 찍었어요.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게 121선입니다. 이게 121선. 121선의 끄트머리를 갔더니 얼마야? 2천. 그래서 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121선에 이 바닥을 쳤을 때 2천인 걸 보고 야 그래 지금 사서 2천만 돼도 어? 지금 이 경기 흐름처럼 완전 꺾인 게 아니라 2천만 돼도 이거는 할만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딴 데 돈 있던 것들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던 돈들을 정리된 것들을 이제 주식에도 단기 계좌에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타주는 옛날부터 들고 있던 계좌에다 계속 하는 거고 목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기로 해서 목돈 들어갈 걸로 홀딩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닥을 치면서 우리 재명이 형이 행보를 크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오리엔트 전공을 단타로 치다가 근데 재명이 형이 좀 보폭이 커지는 거예요. 신천지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형이 이대로 끝날 양반이 아니고 재판도 걸려 있었는데 재판도 막 다 이기고 돌파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안 되겠다. 오리엔트 전공은 할 종목이 아니라 될 종목이구나. 그래서 평균가 500원이 될 때부터는 그거를 단타 종목에서 중장기 종목으로 바꿔버렸어요. 중장기 종목에다가 돈을 넣어버렸죠. 돈을. 그렇게 해서 그때 500원에서부터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1500 얼마인가? 1570원인가 얼마에 팔으니까 157%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 봤을 때 2000은 좀 가지 않을까, 2000만 대도 괜찮지 않을까의 121선을 딱 봐보니까 이 정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가지 않을까? 단기에는 어쨌든 회복한다 그러면 2000선은 가겠다. 근데 종합개미가 들어오면서 2000선이 늦게 회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빠른 시기에 2000선이 9월 달에 회복을 해버립니다. 9월 달 정도에 언저리에. 6월 달에 회복을 하면서 갈팡질팡했죠. 좀 더 올라가다 밑으로 빠지니까 다시 2000선으로 내려간다 어쩐다 했는데 다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밀어 올립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요 지점 트럼프 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선을 출마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지더라도 나 불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10월 달부터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니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던 게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바이든 형이 대통령이 되면서 쭉 달려버렸습니다. 주가는 이게 세계 미국 증시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불안 요소가 있으면 주가가 가지를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등락이 심합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등락이 심한데 그런 불안 요소가 제거가 되면은 이렇게 달려버립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약간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는 치고 또 못 나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코스피 전망. 신거 아닌데. 코스피 전망은 이제 끝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끝에. 그래서 121선을 보고 2000선까지는 할만하겠다. 올라갈 것이다. 지금 사서 2000선까지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장기랑 단타랑.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주가를 올리면은 강세 시장인 거고 이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밑으로 계속 이게 음봉 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5일선이 밑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 약세 시장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거를 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도 표현도 하지만은 요 지점을 이렇게 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검은색 보이시고 요거를 저항선 이거를 지지선 이렇게 등락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가 이렇게 올라가죠. 오르락 여기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데 그 선을 딱 모아서 봐보니까 요 지점 이탈을 하면은 단기에는 더 빠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 설 하루가 남았으니까 내일 한번 시세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내일 반등을 하면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단기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내일 팔고 수익 실현하고 연휴를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근데 중장기로 기아차를 보겠다 그러면 내일 빠지더라도 내일 빠지면 거꾸로 조금 매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장을 봐보는 겁니다. 그게 단기와 중장기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맞춰서 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이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그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오늘 도지인데도 매도 거래량은 많. 상승일 때 도지가 나오면 하락 국면입니다. 상승일 때 도지가 나오면. 지금 기아차가 도지가 예. 도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밑으로 빨리 떨어지겠죠.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요. 기아차도 지금 그러네요. 도지. 기아차도 도지. 코스피도 도지. 어, 어, 어디냐? 업종 차트. 도지까지는 아니네요. 밑으로 빠지진 않았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있었어요. 거래량이 있으면서 이 정도의 분봉은 빠졌다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직은 좀 버티는 장세. 다행입니다. 돈이 어디로 안 새나가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인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1단계 뭐 봤죠? 흐름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1단계 얘기했죠? 2단계 평선 얘기했죠. 이제 3단계 거래량을 얘기할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있다. 복당.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번. 지금 이제 거래량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얘기를 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종합적으로 세 개 다 한꺼번에 얘기가 이제 좀 되긴 할 건데요. 거래량 우선 얘기를 해서 거래량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래량, 매수 매도가 서로 집중이 되면서 변동이 되는 것들이 거래량으로 주식의 거래량은 주식의 가격 변동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매수 매도가 서로 집중이 되면서 변동이 되는 것이 거래량으로 지금 주식 차트 호가창에 보면 지금 호가창에 보면은 호가창에 봐보면은 여기가 한쪽이 매도가 있고 여기가 이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아지는 지점이 이제 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매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매수 매도 일어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올라가고 매도세는 줄어들면은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계속 매수세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거래량은 선행지표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많으면 그렇게 돼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는 주로 사고팔고를 하지 않으니까 주가는 주로 계속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맞아 거의 없지. 이게 또 초록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 불바다님 비싸게 주고 하나 샀었죠. 초록뱀 처음에 2,800원인가? 2,800원 하니까 요지점 요때 이렇게 사셨다가 손절하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저점에 이제 닿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등락폭이 하락하면서 등락폭이 생기는 요 지점에 등락폭이 생기는 요 지점에 이제 추매와 실수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요 지점에서. 그거를 제일 잘 받아 먹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흥금님. 흥금님. 흥금님이 저 이제 하락과 이제 상승을 조금 이제 반복하는 그 지점에서 제대로 샀죠. 흥금님이 제대로 사서 이거를 제대로 들고 있어서 지금 아직 이제 테마가 살짝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약간 기복은 있긴 한데 한번 2,745원까지 해서 이번에 한번 수익 실현하면서 올라갔죠. 네. 홍금님이 버티기는 진짜 잘합니다. YG 플러스도 버텨서 크게 먹고 초록뱀은 근데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큰곰님 같은 경우에는 잡은 시점이 우리가 추매하는 시점에 신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낮으니까 버티기가 용이한 겁니다. 지금 평단가 2,100원, 현재가 2,395원, 2,400원이죠. 한번 2,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다 괜찮게 다 줬어요. 근데 그냥 팔아버리거나 손절하거나 하신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끝까지 들고 있으면 오늘도 하나 나왔죠. 비덴트 이거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팔아버렸으면 오늘 같은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위지트 우리 낭이님 팔아야 되냐고 계속 물어봤죠. 낭이님 제가 팔지 말고 추매해야 된다고 추매합시다 라고 했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위지트를 팔았다 그러면 오늘 수익을 못 봤죠. 그리고 추매하라 그럴 때 추매를 안 하신 분들은 단가가 높아요. 오늘도 위지트 물어보니까는 마카롱님은 왜 이렇게 높아? 위지트가 아니라 비덴트가 왜 10,000원대인지 모르겠어요. 11,000원?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 추매를 하라고 할 때 추매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매를 적절하게 했다 그러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성공을 한 거죠. 대주주 으쌰님도 성공을 했는데 예수금이 모자른 것도 있고 이제 급등을 한 거가 있으니까는 원래 크게 드시는 분인데 오늘 적게 20만 원만 먹고 그냥 끝났죠. 좀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내일 한번 더 도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도박을 안 하시고 내일 안 올라가면은 으쌰님이 위너입니다. 위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거래량이 쭉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을 살짝 띄웁니다. 거래량을 살짝 띄우니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여지없이 개미들이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거 그 초록뱀 같은 경우에 요 지점에 2,000원에 사서 중간에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어요. 중간에 팔라고 해서 짧게 이제 수량도 적고 낮은 단가에 샀기 때문에 1,100원 이 정도에 팔라고 했어요. 몇몇 분들 제가 기억에 고음맘님도 샀다가 수익 챙기고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수량이 크고 하신 분들은 팔지 말고 홀딩하라고. 그게 고음님이죠. 무조건 홀딩하라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는 이 구간이 뭐였을까요? 세력이 매집을 한 거죠. 얘는 떨어져라. 이거 한 번 준 거예요. 매집하려고 털으라고. 이때 털린 사람. 이때 털린 사람은 세력들한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싹 끌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날 터트린 거죠.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한번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쭉 올려버린 거죠. 이제 다 털어버린 거죠. 인원들이 저는 3,000원까지는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00원은 안 올리고 2,700원에서 끝내버린 거죠.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세력의 마음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얘기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 계속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거와 내가 언제 이거를 샀지 그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자동 매매일지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거 흐름을 봐가면서 이제 거래량도 체크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주가 흐름과 거래량의 관계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만드느라 진짜 치이는 줄 알았어요. 치는. 그래서 이거 만드느라 이제 또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내지는 또 아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쉽게 설명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오늘 그 걱정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어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설명 다 해드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하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다 안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 접목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산 종목을 지금 오늘 배운 거를 가지고 다시 뜯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산 게 캔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네. 내지는 이게 정배열이네. 그러면 잘 샀다. 근데 얘가 역배열이네. 아씨, 잘못 샀는데. 이거 버려야 되나? 버리는 게 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복귀. 지금 당장 살 때는 몰라요. 지금 당장 사는데 무슨 뭐 차트가 뭐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평선이 지금 뭐 역배열인지 손배열인지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고 나서 지금 알려드린 정보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중장기로 산 종목은 괜찮구나.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단타에 이제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서 이거 지금 캔들도 괜찮고 이거 이평선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으니까는 되겠다. 이게 연습이니까 이제 연습이 체득화되면은 이제 단타 하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또 장점은 뭐냐면은 어 저와 함께 같이 흐름을 타면서 매도할지 매수할지를 어 그 흐름을 타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다 못 보더라도 실시간은 저랑 함께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이 딱 흐름을 타잖아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여러 종목들 다 같이 이제 나눠서 다 보잖아요. 자기가 보유한 거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쭉 확인이 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템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의 흐름, 요게 지금 요겁니다. 색깔을 맞췄어요. 깔맞춤을 했어요. 저 나름 또 요런 거에 또 신경을 씁니다.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파란색이니까는 파란색, 요 깔맞춤 했어요. 요런 걸 신경 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료 다시 보실 때 '아 얘가 그래도 신경 써서 깔맞춤을 했구나.' 이거 보시면 되는데, 상승 흐름일 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의 이제 결과값이 그림자가 주가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니까 주가가 상승해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때는 관망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솟아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간다. 지금 여기를 이제 봐 보실게요. 거래량이 쪼끔씩 살아나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죠. 여기 보면은 이제 관망세죠. 요 지점 매도해야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이 더 떨어지니까 주가가 뒤로 빠지죠.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니까 또 올라가죠. 바로 지금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를 할 때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 이 방향이죠.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래는 감소하는데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거래는 감소했죠. 여기 전일 대비, 요거 대비 반토막이 나 버렸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반토막 나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오르긴 올랐죠. 살짝.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인 거죠.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추가로.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죠. 조정 국면이 온 거죠. 빨리 매도를 해야죠. 이렇게 매도를 해야죠. 매도. 이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우리가 먹었던.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을 먹은 거예요. 4번을. 지금 다시 볼게요. 이제 기아차라고 하니까 이제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요거 흐름 맞춰서 제가 사라 파라 한 거예요. 사라 파라. 그냥 사라 파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45도 각도 유지하는 것도 기아차였어요. 45도를 유지하니까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때 요 지점들에서 한번 샀어요. 그래서 급등을 해서 한번 팔았어요. 관망세였죠. 요게 근데 한번 이렇게 올라가니까 8만 원대 진입하니까는 또 샀다가 9만 원대 되니까 또 팔았고, 다시 밀리니까 우리가 8만 원대 다시 잡았고 한번 팔았고, 이제 요거 이게 최고점이죠. 우리 11만 원대. 요때 한번 팔았고 다시 좀 밀리고, 이렇게 지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되셨죠? 그거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반대로 이제 볼게요. 하락 흐름. 거래량이 증가 이제 하락세를 접어드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접어드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그거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 거예요. 이거는 상승 사겠다는 물량이 아니라 팔겠다는 물량인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전일 이제 요 파란색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되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죠. 장대 음봉이. 하락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을 계속합니다. 추세 전환. 계속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이제 되는 거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확 줄어들면서 쭉쭉 밑 빨리는 거 쭉 빠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살아나니까 한번 살짝씩 올라가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없어져 버리니까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싹 다 이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반등 구간이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그냥 손익
현재 요 지점에 있습니다. 요 지점에 우리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음맘님 사가지고 조금 지금 살짝 물려 있죠. 근데 이제 3,000원 선, 이게 4,000원 선에서 우리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내려올 때 3천 몇천 원에 샀다가 더 이제 밀려가지고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번 반등을 했었어요. 반등을 했다가 지금 2,000, 오늘 2,700원인가 2,6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산 이유가 있어요. 차트하고 기업을 보면은 이거 사면 안 돼요. 근데 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테마가 이게 백신, 코로나. 그래서 그 존슨앤존슨이랑 엮여 있어서 그거를 어 정, 그게 이제 호재가 정리가 되면 추석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될 겁니다. 오마님 수익 난 것도 많잖아요. 오늘은 4관왕인가 5관왕인가 하셨잖아요. 제주 은행도 잘 사셔서 수익 나시고 어, 수익 나시는데 왜?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량을 활용해서 이제 매수 매도 전략 잡는 거는 잠시 이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남짓 늦게 시작했으니까 남짓 늦게까지 좀 더 하겠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휴식은 어, 노래 꼭 들을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이유들이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